네, 권덕철 장관님께 오전 질의에 의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오전 질의 중에 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제가 얘기하면서 의협의 반발로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 질문에 장관님께서 공감을 표현하시면서 의정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 및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맞죠? 네. 네.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 신설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시면서 의정협의, 교육부,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의대 신설 문제를 이렇게 먼저 논의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지지부진한 의정협의보다는 순서를 좀 바꿔서라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의료 서비스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협의체하고 약속을 했으니 적극 협의에 나서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협의를 핑계로 의협의 방해를 계속 방치할 거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협의가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고 지연될 경우, 그리고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애초 천명한 대로 정부의 방침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사수렴 과정을 좀 거쳐주십시오. 네. 지금 정말 지역의 의료 불균형에 시달리는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좀 엄중한 상황이라서요. 그런 네.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방 공공의료 확충,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데요. 지방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전원율 관련한 질의입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 및 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서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죠. 네. 네. 근데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온 응급환자가 전원, 즉 병원을 옮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응급환자가 첫 번째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봤더니 최근 5년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사례가 3대 증증 환자, 즉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굉장히 심한 응급 상황인데 이 52만 건 중에서 2만 7천 건이 전원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인데 이 전원한 이유를 봤더니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가 3,292건이고요. 중환자실 부족이 1,886건, 그리고 전문 응급의료의 필요성, 즉 전문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병실 부족이 1,277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또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지방은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를 이유로 전원한 경우가 많고요. 서울 수도권은 병실이 부족해서 전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지방의 의료 불균형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대목들이거든요. 지방의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 사유는 무슨 얘기냐면 필수 의료 인력이 없어서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빨리 딴 데로 옮겨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아까 3대 중증 응급 환자 있잖아요.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환자들이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 중환자실 부족, 전문 응급의료 인력이 없어서 어렵게 골든타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도착했는데, 응급센터에 도착했는데, 특히 섬에서는 닥터 헬기를 타고 응급센터로 왔는데 필수 의료 인력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대도시에 응급센터로 옮겨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환자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이 지역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데로 이송하지 않고 중진료권 내에서는 최소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 진료센터를 70개 권역에서는 반드시 한 개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본 의원이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네. 좀 서로 같이 호흡 맞춰서 그 중간에 경과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네,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자사 제품명이 적힌 이른바 쪽지 처방을 발행한 뒤에 환자를 의료기관 내 매장으로 안내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식품회사를 적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회사는 시정명령과 더불어서 과징금 7,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불법 행위가 지난 8년간 전국 1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정거래법상 처벌을 받은 이 회사는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이 적발된 회사에서 의료인에게 그 판매액의 절반 정도가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그래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상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데 회사는 처벌을 받았는데 의료인들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이런 쪽지 처방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현장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 약사회와 함께 국내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 쪽지 처방을 받아본 경험 있는 약사가 559명으로 27%,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이 527명으로 25%였습니다. 즉 약사 52% 정도가 쪽지 처방을 직접 받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쪽지 처방이 얼마나 자주 받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 이상이 월 한 건 이상, 22%가 주 한 건 이상, 심지어 하루 한 건 이상도 14%나 됩니다. 다음, 쪽지 처방으로 나온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순이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언론인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쪽지 처방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되는 건 아니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아니한 판단 아닙니까, 장관님? 네. 좀 쪽지 처방은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즉 불법일 뿐만 아니라 쪽지 처방 판매 제품의 시중가보다 1.5배 정도 비싸다는 약사들의 전언이 있었어요. 이 가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거든요. 이 국민 내 호주머니를 불법적으로 털어가는데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네, 그 의약품이나 의료기 경우에도 그 쌍벌죄로 제공자나 또 수수자 모두 처벌하도록 좀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그간에 저희 우리 복지부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문제 인식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단순 권유나 혹은 강매냐 이게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안을 처벌을 하려면 법안에 이제 담아져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지 처방에 많은 경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럼 뒷돈 배당에는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현행 의료법 23조 5에 따라 리베이트 처벌 품목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의료법상 리베이트 항목에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건보 재정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비만 약들도 리베이트 처벌을 받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이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것들이 처벌되게 되고 약가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점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원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